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넥스트레더 한볼로 만드는 귀여운 미니백 준비해봤어요. 보시면 대바늘로 뜬 것 같지만 아랫부분, 이 바닥 부분은 코바늘로 떠서 처짐없이 탄탄한 바닥을 가지고 있고 바디 부분은 대바늘로 떠주기 때문에 정말 기성품처럼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코바늘과 대바늘, 기초 기법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코바늘 소품 혹은 대바늘 기초 기법을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막힘없이 하루 안에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샘플은 샌드 베이지, 시나몬 브라운, 그리고 블랙 이렇게 세 컬러로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에서는 이 샌드 베이지 컬러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방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심플하지만 평범하지 않고 맸을 때 충분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요 끈 같은 경우 조임끈이나 크로스 끈의 경우에는 따로 뜰 필요 없이 넥스트레더 실 자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었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 맸을 때 룩에 깔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크로스 끈이 길어서 지금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인데 조임끈 부분 그리고 크로스 끈 부분에도 매듭 포인트를 줘서 바디 부분과 동떨어지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디자인 자체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 계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볼 130g 중에 약 115g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15g이면 많이 남는 편은 아니지만 바디를 한두 단 정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떠주셔도 되고 혹은 실을 추가해서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코바늘로 바닥 부분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시작 사슬을 길게 더 늘려주시거나 혹은 늘림단을 추가로 해서 바닥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을 처음부터 끊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 번에 뜨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지만 이렇게 바닥이 탄탄하고 어느 정도 폭이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핸드폰, 카드 지갑, 립스틱, 차키 등등 어느 정도 필수 소지품은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여름철에도 포인트백 혹은 세컨드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넥스트레더 한 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2번 샌드 베이지 색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늘은 바닥 떠줄 7호 코바늘, 4mm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몸통 뜨는 대바늘의 경우에는 조립식 대바늘 6mm와 7mm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케이블은 23cm 케이블과 60cm 케이블 두 가지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립식 대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반 줄바늘 7mm 줄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케이블이 짧은 이 둘레바늘 6mm와 7mm 함께 준비해 주시면 돼요. 또 실 잘라줄 가위 그리고 정리해줄 돗바늘도 실 굵기에 맞게 약간 두껍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마커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끈 길이 체크해줄 줄자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넥스트레더 끈 부분 끝에 올풀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터나 혹은 본드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레더 실 한 겹 왼손에 걸어주시고 바닥부터 쭉 떠줄 거기 때문에 7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실 약간 남긴 상태에서 매듭 잡아주도록 할게요. 당겨서 매듭을 잡아주고 바닥 사이즈에 맞게 시작 사슬 잡아주도록 할 건데요. 저는 실 한 볼로 미니백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 사슬 17개 잡았는데 만약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시작 사슬을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 실을 추가하셔서 큰 사이즈 뜨실 분들은 기호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작 사슬 17개 잡아주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코 잡아줬고요. 자, 바닥은 타원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양 옆에 늘려가면서 떠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로 타원형을 떠줄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 기둥사슬 바로 아래에 있는 17번째 코죠. 이 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가닥 넣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왼쪽에서 살짝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바늘을 조금 더 깊게 찔러서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리게끔 바닥을 떠주면 바닥 틈 사이가 덜 벌어져서 이 방법으로 뜨는데요. 여러분은 편하신 방법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한 가닥 또는 가운데를 관통해서 하나, 두 가닥이 찔리도록 바늘을 끌어와주고 하나, 두 가닥 걸린 상태에서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하면 짧은뜨기가 떠집니다. 자, 마커로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자, 양 끝에 늘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짧은뜨기를 총 3개 떠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2개만 떠주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하나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주시고요. 바늘 넣은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짧은뜨기 떠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로 떠줍니다. 자, 우리가 바닥 부분은 전부 다 짧은뜨기로 떠줄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줄여서 2코 늘려뜨기로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총 15개 떠주시면 되는데 요 옆에 코부터 떠주시면 돼요. 옆에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가닥 찌르신 분들은 한 가닥 그대로 찔러주시면 되고 저는 하나, 두 가닥 걸리게끔 찔러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 떠줄게요. 하나, 둘, 그 옆에 사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의 짧은뜨기를 모두 떠주셨으면 이렇게 한 개의 사슬이 남습니다. 이 매듭이 달린 한 개의 사슬이 남는데요. 이 부분에는 또 늘림을 해줄 거기 때문에 바늘을 그대로 찔러주시고 한 코에 짧은뜨기를 3개 떠서 3코 늘려뜨기로 떠줄게요. 먼저 짧은뜨기 하나 똑같이 떠주시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둘. 자,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를 뜰 때는 편물을 살짝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 꼬리실 있죠? 이 꼬리실을 같이 붙여서 감으면서 떠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넣고 이렇게 한 가닥 걸려 있는데 꼬리실까지 합쳐서 2가닥이에요.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한 코에 3개가 떠졌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실은 당겨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16개 떠주도록 할 건데 왜 15개가 아니라 16개냐면 이 마지막 한 코에까지 짧은뜨기를 떠서 하나, 둘, 셋 방금 3코 늘려뜨기 뜬 것처럼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뜨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되는데 이 코들은 보시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돼 있는 요 한 가닥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3코 떠져 있는 요 지금 뜬 3코 늘려뜨기 부분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다음 코가 나와요. 이 다음 코에 바늘 찌르고 꼬리실 얹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중간에 옆구리실 한 번 더 당겨주시고 열넷, 아까와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15개까지 떠주시면 자, 이 부분과 대칭이 되도록 똑같이 떠줬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짧은뜨기를 하나, 2개만 떠줬기 때문에 3개 넣어준 반대 부분과는 다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여기는 이렇게 사슬이 늘어나 있어요.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마지막 16번째 뜨면서 하나, 둘, 3코로 채워주면 양 끝을 3코, 3코 떠서 늘려지는 이렇게 타원형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떠주셨으면 첫 코 표시해놨던 이 마커 부분 있죠? 마커 걸려있는 코에 그대로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1단 얇은 타원이 완성됩니다. 꼬리실은 조금 더 당겨서 모양을 정돈해주시면 되고 자, 코바늘로 바닥을 뜰 때 일정한 손땀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힘을 줬다 뺐다 하게 되면 모양이 살짝 판판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손땀 유지하면서 2단 이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도 마찬가지로 양 끝에만 늘림이 들어가고 가운데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씩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빼뜨기 해줬던 첫 코 부분에 그대로 바늘 찔러서 한 코에 짧은뜨기 2코 넣는 2코 늘려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먼저 떠준 다음 마커로 첫 코 부분 표시해 주시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넣어서 2코 늘려뜨기 한 번 해주고 그 옆에 코도 늘려줍니다.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 한 번,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해서 2코 늘려뜨기를 하나, 2코 떠줬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쭉 돌아와서 마지막에 늘림 세트 한 번 더 해서 하나, 둘, 3개의 늘림이 되도록 떠주도록 할게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입니다. 하나, 둘, 셋, 15. 자, 코 늘림이 없는 직선 부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5개 떠주셨으면 자, 1단에서 요 양 끝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 둘, 3개 넣어준 부분이 나와요. 이 3코에 2코 늘려뜨기 하나, 둘, 3개 떠서 3코를 6코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코부터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2번씩 해서 2코 늘려뜨기 한 번, 그 옆에 코에도 2코 늘려뜨기 2번, 마지막 늘림 2코 늘려뜨기 3번. 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씩 총 3번 떠주셨으면 이제 또 늘림 없는 직선 부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 떠주도록 할게요. 옆에 코부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5, 6, 7, 8, 9, 10, 11, 12, 13, 14, 15코까지 떠준 상태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두 코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이 가로줄은 코가 아니라 빼뜨기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빼뜨기 선에는 코를 떠주시면 안 되고요. 요 바로 지금 뜨던 코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코가 마지막 코고 우리가 처음에 두 코 떠주고 돌아와서 마지막 한 코 채워줬던 그 자리예요. 자, 이 코도 마찬가지로 두 코 늘려뜨기 한 번 떠서 늘림 2번, 한 번 더해서 3번, 그리고 이 부분도 늘림 3번 똑같이 타원 늘림 해줬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꽂아놨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 찔러서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바늘에 실 걸어서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돼요. 한번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2단 정도 떠주셨으면 이 꼬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남겨둔 꼬리실 한 번 더 약간 당겨서 모양 잡아주시고요. 이 부분은 미리 잘라줄게요. 잘라준 상태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3단도 이어서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3단에서 늘림은 우리가 2단에서는 두 코 늘려뜨기를 3번씩 해줬죠. 자, 3단에서는 두 코 늘려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1개가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늘림이 늘어갈수록 짧은뜨기 개수가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요. 저랑 뜨는 바닥 단 외에도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규칙들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늘려주시면 되고 자, 3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 코 늘려뜨기 하나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빼뜨기 했던 그 자리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만 먼저 떠주세요. 마커로 첫 코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늘려뜨기 하나 떠주시면 되겠죠? 이번 단 늘림 세트는 짧은뜨기 하나와 두 코 늘려뜨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코가 세 코로 늘어나게 된 거고요. 늘림 한 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한 번, 두 코, 늘려뜨기 한 번. 자, 이렇게 늘림 세트를 2번만 해줬고 돌아와서 한 번 더 채워주면 되겠죠? 자, 이제는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직선 구간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5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5코 떠주셨으면 이제 또 늘림 부분, 이 끝부분이 나오죠? 이번 단 늘림 세트인 짧은뜨기 하나와 두 코 늘려뜨기 하나를 총 3번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그 옆에 코는 두 코 늘려뜨기 한 번. 다시 한 번 또 짧은뜨기 하나, 두 코 늘려뜨기 하나. 또 짧은뜨기 하나, 두 코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늘림을 해주셨으면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 뜨는 직선 구간 나와요. 마커 근처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5개, 둘, 셋, 15. 자, 이렇게 15코 떠주셨으면 이 다음 코는 우리가 전 단에서 늘려뜨기 했던
요 코가 늘어난 부분이 나오죠. 하나, 둘, 세 코처럼 보이겠지만 이 부분은 빼뜨기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남은 두 코에는 마찬가지로 늘림 세트 한 번, 짧은뜨기 하나와 두 코 늘려뜨기 하나. 자,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첫 코 자리에 그대로 바늘 찔러서 빼뜨기로 마무리. 실 약간 당겨서 해주시면 되고, 자, 조금 더 이제 타원이 통통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4단도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4단의 규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이 늘어갈수록 짧은뜨기 개수만 하나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가 하나가 아닌 짧은뜨기 2개, 그리고 2코 늘려뜨기 하나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주의하실 점이 짧은뜨기, 늘려뜨기를 한 자리에 계속 늘림을 하게 되면 각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서 2코 늘려뜨기를 먼저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빼뜨기 해줬던 첫 코 자리에 그대로 바늘 찔러서 2코 늘려뜨기 먼저 떠줍니다. 하나 먼저 떠준 다음 첫 코 표시해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2코 늘려뜨기 하나 떠주면 그 다음 2코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2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3코가 4코가 되었습니다. 자, 요번 단 규칙, 요 늘림 규칙 한 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2코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 2번. 자, 이렇게 떠주셨으면 또 늘림 없는 직선 부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 떠주시면 됩니다. 둘, 셋, 15개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이제 또 늘림 부분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번 단 늘림 세트는 2코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 2번이었죠? 먼저 2코 늘려뜨기 하나, 그 다음 2코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 둘. 자, 이렇게 한 세트 해줬고요. 나머지 둘, 셋, 세 세트 해주도록 할게요. 2코 늘려뜨기, 짧은뜨기 2개. 다시 한번 2코 늘려뜨기 1개, 짧은뜨기 2개. 자, 이렇게 늘림 3세트 해주셨으면 이제 또 늘림 없는 직선 구간 나오죠? 직선 구간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4, 15코 떠주시고 마지막 늘림 한 세트 요 빈 공간 이 코에 떠주시면 되겠죠? 2코 늘려뜨기 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 2번. 까지 해주시고 마커 제거해 주신 다음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까지 떠준 상태고요. 요 바닥은 5단이 끝이에요. 자, 마지막 5단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5단에서는 또 짧은뜨기 개수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짧은뜨기 개수가 총 3개가 됩니다. 짧은뜨기 3개, 그리고 2코 늘려뜨기 하나 떠주도록 할게요. 이번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랑 2코 늘려뜨기 순서를 바꿔서 짧은뜨기를 먼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준 다음 옆에 코 둘, 그 옆에 코 셋,
짧은뜨기 3개, 그 다음은 2코 늘려뜨기 하나가 되겠죠? 자, 이번 단에 늘림 세트 한 세트 해봤고요. 이 옆으로 한 세트 더 해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3개, 그리고 2코 늘려뜨기 하나. 자, 그럼 또 늘림 없는 직선 부분 나오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5개 떠주시면 됩니다. 15개. 짧은뜨기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또 타원 늘림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번 단 늘림 세트는 짧은뜨기 3개와 2코 늘려뜨기 하나였어요. 이 세트 총 3번 반복해 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 다음 2코 늘려뜨기 하나. 두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트 2코 늘려뜨기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또 코 늘림 없이 쭉 뜨는 직선 부분이 나오는데요. 위에 도안 보시면 짧은뜨기 18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18개는 15개 플러스 남은 한 세트의 짧은뜨기 3개를 더해서 짧은뜨기 18개 그리고 2코 늘려뜨기 1개로 표기한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15, 그리고 추가로 16, 17, 18. 방금 뜬 3코는 요 늘림 세트에 짧은뜨기 3개를 더해서 떠준 거고요. 마지막 남은 한 코에는 2코 늘려뜨기 떠주시면 되겠죠? 이제 늘림은 전부 다 끝이 난 거고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코를 뜰 때 이렇게 두 가닥 모두 찔러서 빼뜨기를 하거나 짧은뜨기를 떠줬는데요. 이 마지막 빼뜨기는 요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뒷고리에만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 자, 저는 가방의 바닥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뜨기를 뒤로 해준 거고요. 만약에 가방 사이즈를 늘리고 싶어서 늘림을 추가적으로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단에서만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방 사이즈 조절은 시작 사슬 원하시는 길이대로 잡아주시면 되고 혹은 폭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짧은뜨기가 하나씩 추가되는 타원형 늘림 규칙에 맞게 추가적으로 늘림 반복해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저는 바닥을 다 떠줬기 때문에 바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 바닥은 다 떠줬으니까 요 코바늘은 빼주도록 할게요. 자, 빼기 전에 대바늘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바늘의 경우 저는 7mm 대바늘에 60cm 케이블을 연결해서 총 80cm 정도 되도록 만들어 줬고요. 이 조립식 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줄바늘 7mm 줄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 말씀드렸죠. 편하신 바늘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요 7mm 바늘 그대로 살짝 들어 올려서 빼주시고 이 자리에 그대로 대바늘을 찔러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실을 끊지 않고 이어서 진행해 주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서 모든 코를 주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코 줍는 게 이 가방에서 가장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요 가방 바닥을 보시면 자, 뜨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단하죠? 단단해서 코 줍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를 어느 정도 줍고 한 번에 다 줍는 게 아니라 줍다가 코를 옮겨놓고 또 줍고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긴 케이블로 매직 루프 기법을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늘을 교체하면서 찔러준 이 코는 첫 코예요. 첫 코가 자동적으로 코를 주워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코부터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짧은뜨기 코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방금 빼뜨기를 했을 때 뒤에 있는 이 한 가닥에만 빼뜨기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서 코를 주워주도록 할 거예요. 코는 모든 코 빠짐없이 전부 다 주워주시면 되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서 빼뜨기 하면서 이렇게 생긴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첫 코를 주워준 것처럼 만들어 줬으니까 두 번째 짧은뜨기 뒤에 있는 이 한 가닥, 자, 여기를 이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랑뜨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서 뜨는 기법이에요. 이 뒤 이랑에 바늘을 찔러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코를 주워주실 땐 바늘을 좀 깊게 찔러서 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실을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 상태로 코가 빠지지 않게 검지손가락으로 바늘을 누르면서 실을 끌고 옵니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머리코 두 가닥 중에 위에 있는, 뒤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푹 찔러주시고 실을 한 바퀴 감아서 검지손으로 밀면서 끌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를 주워준 거고요. 자, 지금 하나, 두 코 주워준 상태예요. 하나는 처음에 걸려있는 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 찌르고 돌려서 검지손으로 누르면서 주워줍니다.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찌르고 감아서 검지손으로 누르면서 주워주고 그 옆에 코도 마찬가지로 찌르고 돌리고 내려오면서 주워주고, 자, 이 상태로 똑같은 방법대로 그냥 끝까지 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방법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편물이 단단해서 이 코를 한 번에 다 줍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코를 주워주다가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편물 자체가 단단하다 보니까 이런 곡선 구간에서 직선 구간으로 가는 이 부분, 그리고 특히 직선 부분이 쭉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늘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늘에 한 3코 정도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줄을 빼주세요. 이 3코는 다시 바늘에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3코와 나머지 코들 사이에서 케이블을 잡아서 빼고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코를 옮겨 주시면 이런 식으로 루프가 만들어지죠. 매직 루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케이블을 빼가면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훨씬 더 코 주울 때 큰 힘 없이 쉽게 주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주워주고 마찬가지로 직선 부분도 쭉 한 코에 하나씩 주워주시면 되겠죠? 코를 주울 때는 우리가 이 바닥 부분, 겉면이죠? 앞면이고 겉면이에요. 이 겉면을 보면서 주워주시면 되고 뜨는 것 자체도 처음에는 조금 뜨는 게 빡빡하기 때문에 이 겉면을 보면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부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뜨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쭉 한 바퀴 주워주시면 되는데 한 번 더 매직 루프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워주고 또 다음 코 찔러서 감아서 주워주고 주워주다가 어느 순간 조금 잡기 힘들거나 바늘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하나, 둘, 3코 정도만 남기고 쭉 빼준 다음에 하나, 둘, 3코, 나머지 코들 있죠? 3코 부분에서
케이블을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 이전에 있던 코들은 공간 없이 그냥 쭉 빼주시면 되고 다시 이 케이블 당겨서 바늘에 3코 걸리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또 주워주시면 되겠죠? 위에 한 가닥 찔러서 줍고 줍고 이렇게 주워주다가 또 3코만 남기고 이 케이블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빼주고 하나, 둘, 3코 사이에서 케이블 잡아서 그대로 옮겨줍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당기는 과정에서 코 크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해주실 필요 없이 뜨다 보면 자유롭게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또 3코 남아있는 상태에서 곡선 부분 주워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 뒤에 있는 한 가닥 찔러서 줍고 뒤에 한 가닥 줍고 뒤에 한 가닥 줍고 마저 이 첫 코 부분 근처까지 주워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첫 코 근처까지 지금 다 주워온 상태고요. 전체 코수가 60코이기 때문에 하나, 둘, 3코 남기고 다 주웠을 때 바늘에 총 57코가 걸려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빼뜨기 라인이라고 하는 이 가로줄들에서 첫 코가 나오고 있고 이 전코 하나, 둘, 3코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코 구별하시는 방법은 마지막 코 샘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코는 늘려뜨기가 된 코예요. 늘려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1코 남아서 지금 3코만 주워주면 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늘 찔러서 58, 그 다음 코 59, 마지막 1코 마찬가지로 뒤랑에 바늘 찔러서 60, 자, 전체 코 주워준 상태고요. 자, 이렇게 코 주워줬으면 이제 별 다른 기법 없이 그냥 쭉 겉뜨기로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뜰 때는 바늘에 코를 다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에 케이블을 살짝 이렇게 빼서 앞으로 좀 몰아주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매직 루프 설명한 것처럼 곡선이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한 번에 뜨기가 어려워요. 편물이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이렇게 구간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케이블을 빼서 매직 루프 기법으로 떠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3코 정도만 남기고 케이블을 빼줄게요. 자,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들은 전부 다 떠준 코예요. 전부 다 주워준 코입니다. 자, 첫 코 보시면 빼뜨기 라인에서 나왔던 그대로 바늘 찔러가지고 바늘 교체해서 떠줬던 코, 이 주워준 첫 번째 코부터 이제 쭉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돌아가면서 겉뜨기로만 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먼저 시작 마커를 꼭 껴서 첫 코 부분이 어딘지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오른쪽 바늘로 떠줄 거기 때문에 오른쪽 바늘에 시작 마커를 걸어주시면 되고 모든 코라고 하면 60코가 되겠죠? 60코 겉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바늘로 왼쪽에 있는 코들을 찔러가면서 앞에서 뒤로 찔러주고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실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바닥에서 바로 올라와서 뜨는 거기 때문에 편물이 단단해서 뜨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정석대로 뜨기 위해서는 이렇게 겉면으로 다 편물을 뒤집어 놓고 떠야 되는데 이 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떠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모양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떠주시면 되고 이렇게 왼바늘에 걸려있던 코들 다 떠주면
이제 또 이렇게 케이블을 잡아서 당겨가면서 다시 매직 루프로 바늘 끝으로 이렇게 코를 몰아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코들도 조금씩 옮겨주시면 이 옮기는 과정이 조금씩 번거롭더라도 뜰 때는 훨씬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코 몰아주고 우리가 떠줬던 코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고 코 주워준 떠야 하는 코 왼바늘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쭉 시작 마커까지 겉뜨기만 계속 떠주시면 돼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 편물이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이렇게 케이블을 잡아서 매직 루프를 만들어가면서 떠주셔야 합니다. 쭉 뜨다가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까지 한번 다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왼바늘에 옮겨놓은 코들이 모두 다 소진이 됐으면 또 케이블을 끌어올려서 만들어주시고 오른바늘에 코가 많으면 이것도 뜨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3코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뜨기 편하게끔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기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편물이 단단하기 때문에 꼭 매직 루프로 떠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겉뜨기만 쭉 떠주시면 되고 이 시작 마커 근처까지 겉뜨기 60코 떠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뜨다가 바늘에 걸린 코가 없어질 때는 또 케이블 잡아서 뽑아가면서 매직 루프 만들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코 잡고 첫 단, 코 잡기가 1단이라고 쳤을 때 겉뜨기로 한 단, 2단을 뜨고 한 바퀴를 돌아서 시작 마커를 만나게 되면은 한 바퀴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단으로 넘어가 주면 되겠죠? 3단으로 넘어갈 때 시작 마커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쭉 빙글빙글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 뜨다가 또 왼바늘에 코가 없으면 케이블을 밀어서 왼바늘에 코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시고 오른바늘에 있는 요 많은 코들은 한 3코 정도만 남겨두고 코 잡기 했을 때처럼 이렇게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직 루프 기법을 사용해서 쭉쭉쭉쭉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7mm 바늘로는 20단까지 떴어요. 샘플 기준 20단까지 떴는데 실이 한 20g 정도 남기 때문에 가방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단 정도는 더 떠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직 루프 기법으로 20단까지 뜨다 보면은 손이 조금 피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물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좀 손으로 이렇게 조여지는 게 가능해지는 한 5단에서 6단 정도부터는 이렇게 긴 케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케이블로 옮겨주시거나 혹은 이런 진동바늘, 이 진동바늘 사용해서 떠주시면은 매직 루프 할 필요 없이 코가 쏙쏙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직 루프 기법으로 코를 옮겨가면서 뜨는 거는 5단에서 6단 정도까지만 떠주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진동바늘로 혹은 짧은 케이블로 옮겨서 조금 더 편하게 뜨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어렵게 뜨다 보면은 코 모양이 조금 더 안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땀 유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동바늘로 바꿔서 떠주시면은 그런 걱정은 조금 더 덜기 때문에 뜨다가 편물이 자라면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코줍기 부분인 1단 그리고 겉뜨기로 한 단 떠서 2단 지금 3단까지 3단 부분을 뜨고 있는데요. 20단까지 뜨는 기법 자체는 똑같지만 진동바늘 사용했을 때 어떻게 떠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6단 정도에서
뜨는 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별도의 어려움 없이 그냥 매직 루프 기법만 잘 사용해서 뜨다가 해당 부분에서 바늘 교체하는 것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5단까지 떠온 상태고요. 시작 마커는 잠깐 빼고 진동 바늘로 바꿔서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리고 단을 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가로줄, 요 약간 사선 방향의 가로줄이 우리가 짧은뜨기로 떠줬던 코 남은 부분이에요. 이 바로 위에 이제 V자, V자, V자 쭉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실 텐데요. 이 V자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자, V자가 하나, 둘, 그리고 바늘 이렇게 잘 씌워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바늘 바로 아래 넷, 그리고 바늘 위에 걸린 요 루프까지 5단을 뜨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늘에 걸려있는 요 루프들까지 세서 총 5단까지 뜬 거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요 진동 바늘, 케이블 길이가 훨씬 짧아졌죠? 요 바늘로 바꿔서 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 바늘로 뜨시는 분들은 케이블 커넥터 사용해서 이렇게 막 옮겨주시면 되고, 줄 바늘로 뜨다가 이렇게 진동 바늘로 바꾸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늘 좀 뽑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케이블 앞으로 코를 이 왼쪽 케이블로 모든 코를 다 옮겨주시면 됩니다. 쭉 옮겨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편물이 떠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부리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겉면을 앞으로 둔 상태에서, 원래는 이렇게 떴다면 뒤집어서 겉면을 보고 계속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들은 보시면 이 줄을 너무 잡아당기면 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뜨시거나 혹은 이 바늘로 이렇게 옮겨 놓은 상태에서 진동 바늘로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없는 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왼쪽 바늘에 코를 다 몰아 놓은 상태예요. 진동 바늘 가져와 주신 다음에 똑같이 겉뜨기 하듯이 찔러줍니다. 여기서 시작 마커는 걸어봤자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걸어주도록 할 거고, 저는 5단을 뜬 상태에서 6단에서 진동 바늘로 바꿔주는 거예요. 6단 뜨면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 실을 잡아당겨도 요 코가 없어지지 않고 바늘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없는 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바늘에 실 걸어서 그대로 똑같이 겉뜨기 떠줍니다. 겉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코가 없어질까봐 걸어놨던 이 바늘은 그대로 이제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고 왼쪽 바늘에다가 코를 다 몰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겉면이 이제 여러분을 보도록, 뜨는 사람을 보도록 두고서 한 바퀴 쭉 떠주시면 되고요. 한 바퀴 떴을 때 이제 이 진동 바늘에 코가 거의 꽉 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매직 루프 기법 없이 그냥 계속 돌려가면서 원형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단에 8번째 코까지 뜨고 있는데요. 60코 거의 다 뜰 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뜨다가 이제 이 바늘에 걸린 코가 3코밖에 안 남았어요. 이 3코만 다 옮겨주면 끝이라는 뜻이겠죠? 하나, 둘, 그리고 3코까지 다 떠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늘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코가 다 떠지면서 진동 바늘로 코가 옮겨지게 되었어요. 코를 뜨면서 옮겼기 때문에 지금 6단이 떠진 상태고요. 자, 이제 7단부터는 이렇게 편물 잘 펴서 겉면이 여러분을 보게끔 두고 떠주시면 되고, 다시 시작 마커 끼우고 똑같이 겉뜨기 60개 뜨고 시작 마커 넘기고 또 60개 뜨고 시작 마커 넘기고, 이 상태로 이제 진동 바늘로 20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직 루프 기법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져서 뜨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일정한 손땀 유지하면서 20단까지 쭉 뜨고서 편물이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 마커까지 왔으면 또 한 바퀴가 끝난 거고요. 저는 지금 20단까지 떠온 상태입니다. 자, 단을 같이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 짧은뜨기 부분에서 코 주운 부분 바로 위에 V자 있죠? V자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부분까지 총 20단까지 떠온 상태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조임단을 떠주도록 할 건데, 조임단은 별도의 뭐 곁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늘만 교체해서 이제 7mm 바늘에서 6mm로 조금 더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한 단만 더 떠주시면 돼요. 자, 바늘 교체하실 때 아까 진동 바늘 교체하는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찔러서 뒤에 있는 실 대고 그대로 이렇게 떠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진동 바늘 교체한 후에 이렇게 조립식 바늘로 바꿔서 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만 빼가지고 6mm 바늘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자, 쓰고 계신 바늘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조립식 바늘은 이렇게 바늘만 빼고 다시 돌려서 껴주시면 되고, 진동 바늘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은 7mm 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6mm로 이번 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단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작 마커 다시 끼워주고 또 한 바퀴 떠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바늘이 조금 얇아졌기 때문에 코가 약간 훌렁훌렁 잘 넘어가죠. 얇은 바늘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맞게 어느 정도 조금 더 쫀쫀하게 떠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겉뜨기 60개 한 바퀴 떠서 시작 마커 근처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mm 바늘로 교체한 후에 21단 한 바퀴 쭉 뜨고 왔고요. 이제 시작 마커는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자르고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텐데요. 코 막음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요. 꼬리실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고, 돗바늘에 끼워서 실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꼬리실 끼워주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면에서 꼬리실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찔러주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지 잘 확인해 준 다음 코 모양대로 그대로 정리해 줍니다. 겉면에서 티가 나지 않게끔 정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했을 때 앞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실을 잘라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바디 뜨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 윗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조임끈을 끼우면서 윗부분까지 함께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조임끈을 끼우기 전에 센터부터 맞춰주도록 할 건데요. 센터 맞추시기 전에 지금 편물이 손으로 떴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해요. 이 실의 경우에는 이제 스팀을 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편물을 쭉쭉 당기면서 틀어진 편물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뜬 방향대로 쭉쭉 당겨주시면 코 모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좀 고른 모양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 부분 센터를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타원 바닥을 기준으로 양 끝쪽 센터를 맞춰줄 건데, 바닥이 이 상태가 정면이 되도록 눌러주면은 여기가 또 정면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쯤이 이제 바닥의 센터가 될 텐데, 코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타원 바닥 양 끝쪽을
요 중심의 센터에 맞게 코를 반으로 나눠줄 겁니다. 전체 코수가 60코이기 때문에 30코, 30코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3코가 나눠지게 되죠. 요 3코. 이 3코를 옆에 바늘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제 가방 입구 부분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 바늘에 있는 3코를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샘플 기준이기 때문에 뜨시는 분의 손땀이나 혹은 여러분이 사이즈를 늘리신 경우에는 저랑 센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꼭 뜨고 계신 편물 바닥을 확인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를 옮긴 상태에서 보면은 딱 반을 접었을 때 정확하게 센터 라인에 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입구 부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던 3코를 왼쪽 바늘로 옮겨주고 센터를 맞춰줬습니다. 이제 30코, 30코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마커를 끼워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바늘이 빠져있기 때문에 마커를 끼워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커를 그냥 끼웠다 생각을 해주시고 30코를 가서 반대쪽 부분에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30코고요. 요 케이블 중간에 나눠서 케이블 기준으로 요 마커를 기준으로 30코, 30코 되도록 했고 이 부분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바닥 부분, 이 라인을 정확하게 쭉 뒀을 때 센터에 맞는지 자,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30코, 30코 정확하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끈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방의 틀어짐 정도나 혹은 뜨고 계신 코수에 맞게 딱 반반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조임끈 자르는데 이제 길이는 여기를 한번 지나가면서도 끝부분이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60cm 정도 넉넉하게 잘라줄 거예요. 60에서 65cm. 자, 넉넉하게 65cm 두 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뜨고 남은 실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줄자로 재서 (65cm) 정도 되는 지점에서 한번 잘라주고 그대로 한 번 더 쭉 뽑아서 또 한 번 잘라줍니다. 자, 지금은 조임끈 부분 자르고 있는 거고요. 저보다 가방을 좀 더 크게 만드신 분들은 당연히 65cm보다 더 길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자, 가방은 그냥 이 상태로 놔주시면 되고 조임끈을 먼저 하나 끼워보도록 할게요. 돗바늘, 굵은 돗바늘에 조임끈 끼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마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커 하나, 마커 2개죠. 마커 하나는 없는 상태고 이렇게 바늘 나오는 부분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반대 부분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블을 바늘은 빼줄 거기 때문에 이 돗바늘에 끼워 있는 조임끈에 코를 옮긴다고 생각하고 전체 코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조임끈 안에 모든 코가 들어가도록 코를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반 정도 옮기다 보면은 30코 옮겼을 때 마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마커도 함께 옮겨주세요. 이때 이 걸려있는 마커는 이런 원형 마커가 아니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클립형 마커를 끼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모든 코를 다 옮기고 나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립형 마커도 끼워 놓은 부분 함께 옮겨주시고 다시 30코. 자, 이렇게 바늘을 빼면서 모든 코를 마커 포함해서 옮겨주셨으면 이렇게 양쪽 길이가 동일하도록 빼서 두시면 되고요. 자, 조임끈은 2개를 잘랐기 때문에 2개 다 끼워 주셔야 돼요.
나머지 하나의 조임끈은 또 돗바늘에 끼워주시고, 두 번째 조임끈은 요 마커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마커 반대쪽 돌아서 이 옆부분에서 나오도록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왼쪽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마커 꽂아놓은 부분에 왼쪽부터 모든 코에 돗바늘로 두 번째 조임끈을 끼워주셔야 되고요. 한 코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코를 다 옮겨주시고, 또 30코쯤 옮겼을 때 첫 번째 조임끈 부분이 나오겠죠? 이 부분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늘 나왔던 방향 그대로 첫 번째 조임끈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요. 자, 이 구멍도 똑같이 그냥 이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코 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쭉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마커 끼워져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러면 또 60코가 전부 다 끼워진 게 되겠죠? 끈 잘 당겨서 양쪽 비슷한 길이가 되도록 맞춰주시고, 이제 이 마커는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원형 마커가 아니라 클립형 마커를 끼워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조임끈이 연결이 됐는데요. 이제 이 끈을 잡아 당겨서 묶어주시면 돼요. 다만 잡아 당겼을 때 이제 모양을 잡으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물건을 채워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물건을 채워주고 끈을 당겨줍니다. 처음 당겼을 때 여러분이 보신 그 모양이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모양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 조임단 부분을 손으로 잘 넣어주시면 바로 모양이 잡힐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조여주시면 바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됩니다. 자, 물건을 넣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고요. 안에 가득 채워지면 모양이 훨씬 더 잘 잡혀요.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조임단 끝부분 매듭을 묶어서 잘라줘야 되겠죠? 자, 매듭 길이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짧게 했을 때 이렇게 열리다 말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끈을 늘어뜨렸을 때 이 바닥에 매듭이 닿는 정도의 길이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양쪽 길이가 동일하도록 끈을 살짝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셨으면 끝부분 매듭 묶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끝쪽에 조금 매듭이 동글동글하고 큰 게 예뻐 보여서 자, 매듭 묶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끈을 양쪽 길이를 잘 맞춰주셨으면 가방을 아래로 두고 조임끈을 위로 둔 상태에서 원하는 길이 어느 정도 잡아주셨으면 검지손가락에 실을 한번 끈을 감아줍니다. 자, 감아준 상태에서 요 짧은 실, 요 꼬리실 이 위로 2번 정도 감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 남은 꼬리실을 검지손가락 안에 있는 고리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살살살살 끝쪽으로 밀면서 동글동글한 매듭을 만들어 주시는데 당기기 전에 이 매듭이 오는 길이도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너무 짧으면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부분까지 오도록 이렇게 잘 당겨서 동글동글한 매듭이 만들어졌죠? 당겼을 때 길이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길이로 나왔으면 이 끝부분은 한 번에 잘라주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고 동일한 길이로 반대쪽 매듭도 묶어주도록 할게요. 반대쪽 매듭은 이렇게 두고 길이가 맞춰지도록 잡아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검지손가락으로 돌리고 돌려서 끈 매듭을 안으로 넣어준 다음 또 동그란 부분을 이쪽으로 살살살살 밀어주고 반대쪽 끈과 길이를 비교해준 다음
어느 정도 길이가 맞았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매듭을 당겨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했을 때 이쪽 매듭이 조금 더 길어서 안쪽으로 당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은 전부 다 묶어준 상태고요. 이 상태로 끈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끈은 너무 바짝 자르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를 남겨두시고 잘라준 다음 라이터나 본드로 이 끝부분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바디와 조임끈까지 연결해줬고요.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크로스 끈도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남는 실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남는 실 이 정도 되는데요. 샘플 기준으로 크로스 끈은 250cm 정도 잘라서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체형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163 정도 넘으시는 분들은 250cm보다 좀 더 넉넉하게 자른 뒤에 체형에 따라서 매듭을 묶고 마지막에 길이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아예 길게 해주신 다음 가장 윗부분을 조금 묶어서 매듭처럼 연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50cm대로 재서 250cm 잘라줬으면 이제 실은 치워주시고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많이 끼울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 크로스 끈을 연결할 위치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너무 이 윗부분에 하게 되면은 끈이 조금 폭이 좁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파우치 살짝 벌린 상태에서 자, 단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 텐데 21단이 이 고리, 조임끈 있는 이 단이 21단이죠? 21단. 자, 이 조임끈이 나오는 센터를 기준으로 세셔야 돼요. 21, 그리고 그 밑에 V자 20, 19, 그리고 그 밑에 단 18단. 자, 이렇게 한 코, 그리고 그 옆에 두 코. 보시면 21, 20, 19, 18. 18단의 두 코죠. 이 두 코를 먼저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이 크로스 끈을 끼워주는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마커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임끈 나오는 부분을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21단 그리고 20, 19, 18. 자, 18단 이 부분 두 코도 마찬가지로 마커를 꽂아서 미리 표시를 해둡니다. 자, 이 부분에 맞게만 이제 돗바늘에 끼워 놓은 크로스 끈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쭉 실을 뽑아주시는데 어디까지 뽑냐면 이 가운데 절반, 딱 반이 될 때까지 보면 돼요. 자, 이 남는 실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양 끝을 잡고 쭉 당겼을 때 쭉 당겼을 때 중앙에 오도록 놔주시면 딱 반이 접힌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인트 매듭을 묶어주도록 할 건데 포인트 매듭이라고 해봤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매듭을 반 접은 부분에서 한 2, 3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한번 꼬아주시고 이 위로 2번 정도 지나가 주는데 길이가 넉넉하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끔 두 가닥의 실을 먼저 통과를 해주고
그대로 뽑아줍니다. 자, 여기도 동그란 매듭을 문져주면서 살살살살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듭이 만들어졌으면 이 매듭에서 약 100cm 정도 떨어져서 한 번 더 매듭을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 매듭에서 매듭 사이의 길이는 여러분 체형에 따라 조절하시는 거라서 한번 매보시고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cm 되는 지점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매듭을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듭이 만들어졌으면 끈이 꼬이지 않게 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 반대쪽 마커 표시해 놓은 부분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여기 두 코 표시해 놨죠? 이 두 코에 각각 실이 두 가닥이 있으면 한 가닥씩 넣어주고 반대쪽 한 가닥도 바늘에 끼워서 마커 있는 곳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처음 반 접은 곳 통과한 것과 같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고리도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매듭을 묶어주시면 되는데 묶어주기 전에 이 부분, 처음에 반 접은 부분과 길이가 맞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한 상태에서 그냥 이 부분은 장식용 매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세게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길이를 조금 짧게 잘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어줄게요. 묶어주고 뺐을 때, 빼고 조였을 때 양쪽 매듭의 위치가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매듭 위치, 대칭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이 됐으면 안쪽에서 매듭을 좀 더 당겨서 고정해주고, 자,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이 나머지 꼬리실은 우리가 조임단 마무리하고 정리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안쪽으로 숨겨서 마무리해주시거나 혹은 그냥 자르고 라이터나 본드로 마무리해주셔도 돼요. 전 이 꼬리실 자체가 조금 짧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라이터로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풀리지 않고 안쪽에서 매듭이 잘 고정이 되겠죠?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 처음 바닥 떴을 때 썼던 코바늘 가져와 주시고 이 안쪽으로 코를 찝어서 한 가닥씩 넣어서 안쪽에서 고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 찔러서 통과를 해주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끈이 고정이 돼요. 자, 이 상태로 저는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임끈 한번 조여주도록 할게요. 자, 조였을 때 처음에 모양을 잘 만져주시면 안쪽에 자, 채워놓고 한번 조여서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주면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은 그 이후에는 조이고 풀고 해도 잘 잡히는 스타일이에요. 이 상태로 크로스 끈도 매듭 포인트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가방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넥스트 레더 한 볼로 귀여운 복조리 스타일의 미니백 만들어 봤는데요.
코바늘 그리고 대바늘 기초 기법만을 사용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번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여러 계절 두루두루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이었습니다.